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와 개인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순국선열을 기리는 충렬탑까지 가로막혔습니다.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던 민간 업체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구역이 해제돼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고충 건수가 700건이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일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홍천에 들어섰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 경쟁률이 4대 2를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사들이지 않은 전국의 공원이 올해 7월이면 개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곳곳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개인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춘천에서는 순국선열을 기리는 충렬탑까지 가로막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렬탑으로 올라가는 우두산 입구입니다. 현수막과 각종 장애물로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입구가 가로막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7월부터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해 놓은 전국의 모든 공원이 개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개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두산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시는 우두산 매입에 나섰는데 소유주가 500년 된 선산이라며 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우두산 면적의 85%가 사유지인데 한 집안의 묘가 40기 넘게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충렬탑은 강원도 내 주요한 현충시설로 관리되고 있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 부지마저도 사유지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두산은 70년 전 한국전쟁 초기 전선에서 유일하게 승전보를 울려 북한의 남침 계획에 타격을 준 전적지입니다. 당시 국군 장병과 춘천 시민들이 격전을 벌여 전쟁 직후인 1955년 이들의 넋을 기리는 충렬탑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해마다 현충일 행사가 진행되는 주요 현충시설인 동시에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이 동네 분들은 일로 오실 거예요. 거기 운동기구 하게 다 만들어놨고 요 밑에가 그 둘레길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충렬탑 부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형편. 춘천시는 우두산을 사유지로 두면 언제든 난개발될 우려가 있다며 직접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는 우두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 소유주 측은 우두산을 개발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며 조상이 묻혀 있는 선산을 팔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춘천시가 매입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6.25 70주년인 올해 현충일까지도 차량이 통제될 수 있어 강원도와 보훈처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공원을 조성하려던 민간 업체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면서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도심 내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중앙공원 2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달 21일 원주시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시공원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야 하는데 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기업 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원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원주시는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공기업이 포기한 사업을 누가 이어받아 진행할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사업체가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몰제 전에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2구역뿐만이 아닙니다. 원주시가 당초 민자로 개발을 추진한 도시공원은 중앙 1, 2, 단계 1, 2, 단구까지 모두 5곳.
당구공원은 중앙 2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포기 의사를 밝혀 원주시가 320억 원을 들여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계 1구역 역시 사업자가 포기한 이후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방향을 전환해 추진하고 있고, 단계 2구역은 경사도 등 조건이 열악해 사실상 공원 조성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시가 매입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착공에 들어간 중앙 1구역과 당구공원을 제외한 세 곳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들어가는 오는 7월 모두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원주시가 인구를 많은 것을 과잉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택도 같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소유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민간업자들이 원주 지역 아파트 과입 공급 여파가 도시공원 민자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으면서 도심 내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이 홍천에도 들어섰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 내 집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읍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홍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기에 마련한 행복주택 희망의 핀 아파트입니다. 16과 45제곱미터 두 가지 형태로 모두 50세대인 이 아파트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1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요즘 거의 매일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족이나 손님들이 찾아올 경우 이곳에서 묵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월세가 최하 2만 5천 원에 불과할 정도로 싸다 보니 평균 경쟁률이 4.5대 1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집값이 너무 좀 원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금전적인 그런 집값 문제도 그렇고 자기 금전 여유에 따라서 보증금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좀 더 높여서 월세를 낮출 수도 있고 이게 조절이 가능해서 그것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좋은 점이. 행복주택은 입주 기간도 내 집 장만에 도움을 줄 정도로 깁니다. 청년 입주자는 6년간,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간 이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홍천구는 집 없는 세대를 위한 이 같은 행복주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100세대, 120세대, 50세대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청년들, 또 신혼부부, 또 일부 어르신 그런 분들께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천 희망의 핀 아파트는 북카페를 비롯한 복지시설은 물론이고 태양광 설비로 공용 전기를 자체 조달하는 등 편리성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만입니다. 강원도는 지형적인 영향과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이 잦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산불 진화에 대형 소방 헬기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모프라 불리는 러시아의 대형 헬기 KA-30입니다. 한 번에 3,000리터의 물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에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기종으로 29대가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돼 산불 진화 주력 헬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산불 초기 진화와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대형 소방 헬기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 카모프 헬기 도입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헬기 구입비 250억 원 중 국비 11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매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비 배정안이 국회까지 올라갔다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지자체의 소방 헬기를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삭감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국비와 성격이 다른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확보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절차 이행하고 이제 중앙에다가 이제 자꾸 저희들 요청하고 건의도 드리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방문해서 오는 2022년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내 대형 헬기 구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시도의 신규 헬기 도입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용으로
강원도가 자체 보유한 소방 헬기는 담수량이 1,500톤에 불과한 중형 헬기 2대가 전부입니다. 지난 2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3,674헥타르로 전국 피해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이 현실화되자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에 7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관광 위축 등 2차 피해가 크다며 다시 일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열 하루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고충 건수가 762건에 이르고 춘천 남이섬 등 세계 관광지 방문객이 20%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과 관광 경기 활성화 마케팅 등 5대 중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에서 제공하는 선별진료소 안내번호가 잘못되거나 서로 달라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춘천 MBC의 보도 이후 안내번호가 대폭 수정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존에 팩스번호로 잘못 기재됐던 화천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번호를 수정했습니다. 또 강원도가 각 시군별로 다시 파악한 주야간 선별진료소 직통번호를 질병관리본부 선별진료소 목록에도 반영해 도민들의 코로나19 상담 안내가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춘천 분구의 가능성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어제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분구 대상 지역을 민주당 3곳, 한국당 1곳으로 지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안대로 전국 선거구에서 한 곳만 분구될 경우 춘천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분구와 통폐합 선거구를 두고 이견이 커 처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임업인 10만 2천 명과 어업인 2천여 명 등 총 10만 4,300명에게 1년에 7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데 도의회 결정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을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수당 액수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 이승준 강원대학교 병원장이 생각보다 전염력과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장은 오늘 강원도청 브리핑에서 한때 전망을 어둡게 보고 3월에서 4월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최근 중국 확진 환자가 감소하고 있어 이달 하순에는 감염자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원대에 중국 등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400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기숙사를 지정해서 격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각급 기관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던 지역 식당 이용의 날을 매주 금요일마다 실시하고 농특산물 판매가 저조한 화천 등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판매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코로나19 여파로 산천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며 화천의 농특산품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자 구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현금 상자를 뜯어 돈을 훔친 외국인 2명이 스페인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인터폴에 수배 요청한 페루 국적의 44살 A씨와 31살 B씨 등 남녀 2명을 스페인 현지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를 위조된 여권으로 들어간 뒤 슬롯머신 현금 상자에 있던 2,200여만 원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절도범 2명을 붙잡았다며 도피 중인 공범 1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지용 신임 춘천지방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성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성지용 법원장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경찰이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17개 일선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행위 등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과 선거 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권 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에 강원랜드 인사팀 등의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 주니어 국가대표인 춘천시청 소속 팀 민지가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팀 민지는 어젯밤 경기도 의정부 컬링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현재 성인 국가대표인 경기도청을 6대5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팀 민지는 지난 대회에서는 3위에 그쳤는데 경기도청에 빼앗겼던 성인 대표의 탈락을 이번에 설욕했습니다. 춘천 사회혁신파크 안에 마련된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춘천시는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입문포럼과 입문투어를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협동조합 학습 소모임 구축을 위해 5명 이상 그룹 5개 팀에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춘천 지역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152개와 사회적 협동조합 24개 등 모두 176개가 설립돼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도 선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세무 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이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 청년 창업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철원군은 지역 주도형 청년 창업 일자리 사업과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을 위해 각 사업당 20명씩 모두 40명을 오는 17일부터 열흘간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와 빈 점포 리모델링 비용, 시설과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군부대 이전과 위수 지역 폐지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